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에 자, 위험물 안전 관리법인데, 이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물 기능사나 위험물 그 기능사 같은 그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소방 설비에도 이 위험물 안전 관리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위험물법 제2조의 그 정의에 대한 그 내용을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총 6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자, 위험물의 정의는 뭐냐? 위험물의 정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누가 정하냐면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이제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위험물. 그 다음에 지정수량,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해 준다는 건데,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는 거죠. 그죠? 최저.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 만약에 100리터다. 그럼 100리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0리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조소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바로 제조소라고 합니다. 제조소. 이 법을 보시면 제조소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제조소. 이 위험물 안전법 관리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장소. 저장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 그러니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저장소. 그다음 다섯 번째, 취급소. 그러니까 취급소는 일종의 우리 왜 그 차 주유할 때 주유소 같은 경우가 취급소라고 해주는 건데, 취급소라고 하는 것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취급소라고 합니다. 주유소나 아니면 기름을 파는 장소 이런데 그것도 취급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는 제조소 등. 자,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소와 그리고 저장소와 취급소를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라고 합니다. 제조소 등.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시면서 제조소 등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제조소 등이라고 한다. 이 정의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험물법 4조에 보시면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자, 어떤 걸 암기하시냐면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누가 정하냐? 바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시도의 조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바로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의 조례. 자, 다음 4번에 위험물법 5조에 보시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임시 저장이나 취급하는 기간이 나와요. 그 취급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바로 90일 이내까지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일 이내. 자, 그리고 그 임시 저장을 승인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관할 소방서장이 그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저장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승인해주는 게 관할 소방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 기준과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은 마찬가지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시도의 조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서는 뭐냐면, 자, 만약에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저장하는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에 해당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A 저장소. 자, 여기가 A 저장소가 있다고 하고, 자, 여기에 이제 B 저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둘 이상이니까, 자, 만약에 이 A 저장소에 자, 300리터의 자, 위험물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때의 지정 수량은, 자, 지정 수량이 자, 600리터라고 이제 가정할게요. 600리터라고. 그 다음에, 자, 위험물 저장소 B에는
자, 500리터의 자, 위험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의 지정 수량은 자, 지정 수량을 1000리터로 이렇게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자, 그랬을 때 자, 어떠한 경우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느냐? 바로 자, 각각의 A 저장소에서는 저장 수량이 300이죠. 300 나누기 바로 지정 수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정 수량으로 600으로 자, 나눠주고 그다음에 자, B도 마찬가지로 저장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뭐 했을 때 합했을 때 이 합한 값이 얼마? 1 이상이 나오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라는 거죠. 뭐 계산해 보시면 0.5, 0.5니까 1이니까 어때요? 1 이상 나왔죠? 이러한 경우에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 이상? 1 이상인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거 1 이상이 됐을 때 위험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6조에 보시면 5번에 위험물법 6조는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암기할 내용이 좀 많은데 자, 먼저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제조소 등을 설치를 누가 허가해 주냐? 자, 설치를 허가하거나 이제 뭐 변경, 뭐 위치나 구조나 설비를 변경했을 때의 신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줍니다. 다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나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 등에서 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뭐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때는 언제 변경할 수 있냐면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바로 1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시도지사한테 변경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자,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이거 기억해 두세요. 20배 이하. 자,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위험물법 10조에 보시면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 자, 여기서 지위승계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뭐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 등을 인도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위승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때 지위승계했을 때는 누구한테 신고를 하냐? 바로 신고하는 대상이 시도지사에게 자,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이 언제냐면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 9번에 위험물법 11조에 보시면 제조소 등의 폐지, 위험물 제조소를 자, 폐지할 경우에는 그 신고할 기간이 있어요. 신고 기간. 자, 신고 기간은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지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라는 거. 14일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4일. 자, 그 다음에 11번에 자, 위험물법 13조에 보시면 자, 과징금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과징금 처분. 자, 사용의 정지가 만약에 제조소가 그러니까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그 사용의 정지가 뭐 이용자한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정지 대신에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얼마? 2억 원 이하까지 최대 2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정지를 가름하는 부과금이 바로 2억 원 이하라는 거죠.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과징금의 금액, 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위험물법 15조.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했을 때, 자, 재선임할 때는 바로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한다는 얘기 있어요. 재선임을 30일 이내에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바로 30일 이내 안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30일 이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14번에 위험물법 16조에 보시면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 자,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인데 그때의 등록은 누구한테 하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바로 등록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등록권자가.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음 15번에 위험물법 17조에 보시면 예방 규정에 대해서 나오죠. 자, 예방 규정이 뭐냐면,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그리고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에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언제? 시작하기 전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규정을 할 때는 언제 제출하냐? 제조소 등의 사용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방규정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제출을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방규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가시면 22번에 자, 위험물법 29조는 청문. 자, 청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바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에 취소하는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 취소. 이런 식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때 이 청문을 실시하는 실시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와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거예요. 실시권자가. 자, 그 다음에 23번에 이제 벌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교재를 보시면 벌칙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 다 암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 찝어드리는 거 몇 개만 암기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먼저 위험물법 33조에 보시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죠?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자,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34조에 가시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36조에 가시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죠. 자, 여기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2번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이런 사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37조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건데, 자, 여기에서는 4번에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험에 한 번 이상 나왔었던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 그 벌칙 사항에 대해서도 꼭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한 번씩 쭉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탱크 시험자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권자가 아닌 것은,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청문 실시권자는 3명이에요. 3명. 바로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그러니까 답은 4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다음 4번. 다음 2번.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자, 여기서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대한 사항은 바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죠. 답은 4번. 다음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용어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틀린 건 1번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2억 원이죠. 그러니까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5번.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 바로 1 이상이라고 했죠? 네, 답은 2번입니다. 1. 다음 6번. 제조소 등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죠. 2번. 다음 7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바로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8번.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설치 허가자는 바로 1번의 시도지사가 되겠죠? 답은 1번. 다음 9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자,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가 정하는 바? 바로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바로 30일 이내에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30일 시도지사가 답이 됩니다. 4번. 다음 10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바로 4번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답은 4번. 다음 11번.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기간과 임시 저장 승인권자는 바로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가 되고 그 승인하는 사람 누구다? 바로 관할 소방서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답은 3번. 다음 12번.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를 쭉 보시면 이제 3번이 좀 틀렸네요. 3번. 자, 3번 보시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대행은.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13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해야 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바로 4번이 맞네요. 4번은 예방규정을 정하고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4번이 맞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 1번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한다. 자, 이거 아니라 선임된 후에 정하는 거죠. 다음 2번은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그러니까 예방 규정을 시행할 때는 언제?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맞는 거죠. 다음 3번. 예방 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한다? 아니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돼야 맞습니다. 답은 4번. 다음 14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답은 1번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7년 이하의 그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랑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조소 등에서 발생한 것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자, 그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냐? 그거는 업무 과실로 발생했을 때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벌금이 가장 큰 걸 보시는 거예요. 자, 1번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죠. 2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는 1,500만 원 이하. 3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이하. 다음 4번에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그럼 가장 높은 벌금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